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그날 밤, 지은은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방금 들은 대화, 그 속에 담긴 배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은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자. 지은이가 그 애를 더 사랑하니까 절대 포기 못할 거야. 연니 민지의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동의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지은은 핸드폰에 녹음된 그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한 번, 두 번, 매번 들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 고통이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이기심, 그걸 이제 끝내야 했다. 지은은 32살, 서울의 중소물류회사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매일 아침 출근해 화물 트럭의 스케줄을 짜고 지연된 배송을 처리하는 일상이 전부였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임대 계약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건 언니 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35살, 하은이라는 3살짜리 딸을 둔 미혼모였다. 하은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민지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가끔은 해외 파견된 군인이라고, 또 가끔은 여행 중 만난 뮤지션이라고 둘러대곤 했다. 진실은 아마도 술 취한 밤의 실수일 터였다. 하지만 하은은 순수했다. 그 작은 손가락, 잇몸을 드러내며 웃는 미소, 피곤할 때 지은의 목에 안기는 그 느낌. 지은은 조카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는 컸다. 지난 3년간 지은은 수천만 원을 민지에게 보냈다. 기저귀, 분유, 병원비, 유치원비. 민지가 카지노에서 일하다가 잘린 후 동료들은 도난이라고 했지만 민지는 차별이라고 우겼다. 지은이 월세를 대신 냈다. 차가 압류당했을 때도 보증을 섰고 건강보험이 끊겼을 때도 직접 돈을 댔다. 지은은 불평 없이 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었다. 책임감 있는 지은, 믿을 만한 지은, 은행 같은 지은. 어머니 선희는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다. 민지가 홀로 키우는 엄마잖아. 도와야지. 민지의 쇼핑 중독, 클럽 나이트, 수많은 남자친구들이 집에서 먹고 빌려가는 돈은 보지 않았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은 지은의 입을 막는 주문이었다. 넌 애가 없으니까 돈 쓸 데도 없잖아. 뭐에 쓰려고. 지은의 꿈은 그런 말 속에 묻혔다. 집 사기, 퇴직 준비, 휴가조차. 하지만 하은의 필요 앞에선 그 꿈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계속 송금했다. 민지가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도 하은이 겨울 코트 살 돈 없어 라고 문자할 때도 참았다. 임시야. 민지 언니가 정신 차릴 거야. 안정된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었다. 지은의 통장 잔고가 줄고 눈가 주름이 깊어진 것뿐. 균열은 작은 일로 시작됐다. 민지의 친구 결혼식 파티, 제주도 여행 비용을 반 나눠달라는 요청이었다. 지은은 거절했다. 나도 내 생활비가 있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순간 민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미혼모의 연기 뒤의 숨은 정확히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픈지 아는 그 언니? 생일 만찬에서 시작된 그 밤, 지은은 모든 걸 깨달았다. 민지의 생일 저녁, 어머니 집에서였다. 지은은 하은을 위한 교육용 장난감을 들고 갔다. 노래와 게임으로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는 리뷰를 꼼꼼히 읽고 고른 물건이었다. 하은이 3살, 배움의 시기였다. 지은은 조카에게 모든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에서 선한 의도는 벌을 받기 마련이었다. 집은 좁고
아버지가 떠난 지 15년 된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지은이 도착하자 민지는 이미 술에 취해 거실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남자친구 동준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말거나 과 친구들이 둘러쌌다. 지은 왔어. 성녀 지은이가 선물을 가져왔네. 민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렀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선물을 테이블에 놓았다. 하은이 달려와 반짝이는 포장지를 만지려 했지만 민지가 뺏었다. 뭐야? 또 교육용. 내 스타일답네. 그래서 솔로지 친구들이 웃었다. 동준이 낄낄거렸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외쳤다. 학습 태블릿이야. 게임으로 배울 수 있어.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당연하지. 지은이니까. 남자들은 재미를 원하는데 도서관 같은 여자라니 웃음소리가 터졌다. 지은은 와인병을 쥔 채 서 있었다. 또 15살로 돌아간 기분. 반짝이는 민지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어색한 동생. 저녁은 고문이었다. 대화가 지은의 실패로 돌아왔다. 솔로 생활, 지루한 직장, 모성의 부족. 민지는 미혼모의 고난을 읊조리며 동정을 샀다. 사회가 우리 같은 여자를 판단해. 하지만 하은이가 내 전부야. 그 유대감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사랑이 제일 강해. 맞아. 지은이 불쌍해. 사랑 줄 데가 없어서 장난감 사는 거지? 돈이 사랑은 아니야. 연결, 가족, 목적, 지은의 목적이란? 트럭 시간 맞추기. 32살에 혼자 사는 그 아파트, 고졸도 할 수 있는 일, 장난감으로 하은이 삶에 끼려 해. 지은이 대꾸했다. 음식과 옷 사준 게 도움이 되지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민지가 일어났다. 드디어. 지은이 공로를 원해. 매달 줄까? 스프레드시트에 적어놔. 청구서 보내. 어머니가 말렸지만 민지는 계속했다. 지은은 돈으로 가족 사려 해. 부러워서 그래? 나처럼 진짜 가족, 아이, 목적이 없으니까. 난 살아. 위험 감수하고 사랑해. 넌 텅 비었어. 텅 비었어. 그 말이 뺨을 때렸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냅킨을 놓았다. 생일 축하해, 언니. 내가 받을 만한 걸 받길 바래. 차로 가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민하게 굴지 마우. 술 탓이야. 하지만 술은 생각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혀를 풀어줄 뿐. 팬들을 쥔 채 지은은 결심했다. 악당으로 몰린다면 제대로 해보자. 민지가 대본을 줄 줄은 몰랐지만 일주일 후 어머니 집에 선글라스를 찾으러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목소리가 들렸다. 공식적으로 만들자. 지은이가 계속 돈 줘야 해. 지은은 핸드폰 녹음기를 켰다. 지은이 이미 관대했어. 점원이었다. 관대. 돈 뿌려서 중요해지려 해. 법적으로 하자. 하은이 관련해 재정 의존 증명하면 판사가 강제할 수 있어. 지은의 피가 얼었다. 유해한 의존인가? 지은이 3년간 돈 줬어. 영수증 있어. 포기 못해. 발각되면 안 돼. 하은이 굶길까 봐. 그 애 사랑하잖아. 나보다 더. 그 말. 나보다 더가 위를 뒤집었다. 어머니의 대답이 결정타였다. 똑똑하네. 내 아버지처럼. 아버진 실패자야. 100억 있어? 하은 아버지 마커스. 결혼해서 애 있대. 돈 줄 테니 조용히 해. 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조용히 빠져나왔다.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이제 게임이었다.
지은은 계약 전문가였다. 통장 앱을 열어 3년 송금액을 봤다. 5천만 원 넘었다. 차 보증, 카드비 포함하면 더 그게 집 보증금이었다. 미래였다. 나보다 더 사랑해 민지가 옳았다. 지은은 하은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은을 민지의 장기판에서 구해야 했다.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후견인 제도, 양육권, 부적격 부모 기준. 민지가 장기 게임을 했다면 지은은 이길 준비였다. 재정 지원을 끊었다. 갑자기 설명 없이 월초 송금이 없자 민지의 전화가 폭발했다. 20통 통화, 50개 문자. 돈 안 보냈어? 하은 기저귀 필요해. 장난해. 월세야. 답하지 않았다. 각 알림이 결의를 세웠다. 직장에서 초점을 맞췄다. 변호사 영희를 찾았다. 양육권 소송. 증거가 핵심이야. 지은은 하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다. 송금 기록, 문자, 녹음. 민지의 SNS 파티 사진, 쇼핑 대비 하은의 필요. 사회복지사 보고서, 민지의 약물 의심. 민지가 반격했다. 문자, 돈 안 주면 하은 아버지 찾아. 그 남자 가족 망치게 할게.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미 예상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협박 증거야. 유리해. 법원 소송 시작. 민지는 미혼모 피해자 연기했다. 동생이 질투해. 내 아이 뺏으려 해요. 하지만 증거가 말했다. 민지의 무책임, 지은의 안정성. 판사가 임시 후견인을 지은에게 줬다. 아동복지 우선. 어머니는 직장 구하고, 육아 수업 받고, 약물 검사 통과하세요. 다음 심리 6개월 후. 하은을 데리러 갔다. 위탁 가정에서. 지은 이모, 하은이 달려왔다. 지은은 안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카시트에 태우며 하은이 수다 떨었다. 어머니에 대해 묻지 않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지는 싸울 터였다. 하지만 지은은 이겼다. 사랑으로 싸웠으니까. 세례식 초대장이 왔다. 3개월 후, 심리 2주 전 화려한 카드. 민지가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지은은 갔다. 함정임을 알았지만, 변호사가 만류했지만 지은에겐 이유가 있었다. 성당에 도착했다. 가족, 친구들. 민지가 제단에서 사제와 서 있었다. 마른 얼굴, 새 남자친구 옆 하은이 지은에게 매달렸다. 엄마 봐야 해? 조금만. 이모가 있어. 의식이 시작됐다. 사제가 모성애를 말했다. 민지가 눈물 흘리는 척 세례 때 하은이 민지에게 안 가려 했다. 엄마한테 가. 민지가 소리쳤다. 하은이 고개 저었다. 성당이 조용. 지은이 속삭였다. 괜찮아. 의식 끝나. 하은이 돌아왔다. 리셉션에서 민지가 다가왔다. 샴페인 들고. 즐기고 있어? 모두 내가 불임이라 아이 뺏는 거라고 해. 지은이 참았다. 부모 책임 부분 좋았어. 민지의 눈이 번뜩. 넌 엄마 아냐? 영원히. 맞아. 난 그냥 먹이고, 씻기고, 읽어주고, 악몽 달래는 사람. 언니처럼 차에 버리지 않아. 이민지가 소리쳤다. 부러워서 그래. 지은이 미소 지었다. 맞아. 임신하고, 첫 미소 보고, 첫 말 듣는 거 부러워. 하지만 법원, 감독 방문, 약물 검사, 하은이 돌아가야 해. 묻는 건 안 부러워. 방이 조용. 지은이 서류 꺼냈다.
최종 양육권. 언니 약물 검사 3번 안 해서 민지의 잔이 떨어졌다. 비명. 혼란. 지은은 하은 안고 나왔다. 집 가자. 뉴스에 나왔다. 세례식 가족 싸움. 민지 경찰에 끌려. 가족 분열, 지은 캠프가 커졌다. 민지 마지막 시도, 밤에 아파트 와서. 권리 포기할게. 2천만 원 줘. 아이 팔아. 새 출발. 아버지 아내가 이혼 위협해 지은이 500만 원과 버스 티켓 줬다. 민지 떠났다. 어머니 울며 전화. 막아. 언니 어머니 딸이잖아. 어머니 못 막았다. 1년 후 어머니가 왔다. 미안해. 민지만 봤어. 대화 2시간. 화해 아냐. 청산. 하은 유치원 가. 번성. 악몽 사라짐. 어머니와 관계는 경계 속에. 5년 후 하은 10살. 진실 안다. 민지 플로리다. 새 결혼. 어머니와 평화. 지은은 더 이상 희생자 아냐. 사랑 선택, 진실 선택. 세례식 이제 웃음거리. 진실 본 날 이 최고 복수는 아름다운 삶. 하은을 재우며 지은은 안다. 이겼다. 삶을.